윤영선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예. 계양구에 오셔서 계양구를 공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질문을 할 텐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묻고 싶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계양구의 우리 주택 보급률이 아마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계양구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물어보고 싶고, 계양구가 투기과열 지역인지 비조용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고요. 그러나 여기 인천이 상당히 오래전에는 계양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낙후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객관식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외워서 다음에는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1분이나 남았습니다. 질문 더 안 하실 건가요? 질문은 질문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제가- 시간은 다 네, 소비되기 질문 다- 때문에 제가 좀 하셨군요. 보충 설명해 자, 드릴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답변 시간을 그만하시고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제도 만난 분들은 6층 그 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1차 조사에서 이제 그 거부를 당했다. 기간을 좀 당겨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없이 6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계양구의 규정을 바꿔서라도 저는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사업성 문제인데 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특히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은 용적률도 좀 충분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 계양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보합세를 이루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택값이 떨어진다는데 이 점에 대한 대안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 윤영선 후보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 문제, 또 상가 문제, 또 다가구 주택 문제,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실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질문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답변 안 하셨거든. 제가 먼저 답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인천이 19%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보급률이 대한민국 105%에 이르는데 인천은 9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지금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장 규제 풀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어려움 점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모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85% 이상이 동의를 해야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미 많은 그 단지에서 50% 이상이 되면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조합을 형성하고.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많은 그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조합을 결성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이 80% 이상 조합원이 동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 있지만 다수의 우리 계양 구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숫자를 매우 잘 외우시는 것 같은데 3호선 순환선 만들 때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타가 얼마 지금 나와 있는지 시간 다 아시는지? 됐습니다. 저기 예, 아니로 시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뭘 물어보셨습니까? 예타 수치 3호선. 3호선 예타 수치. 아십니까? 3호선 예타 3호선하고 저희하고 무슨 예, 관계가 거기까지 있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두 분의 답변 들었고요. 보충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먼저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시죠. 아까 그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지하철 3호선 예타가 얼마 나오는지 그거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예, 지하철 3호선은 우정복 시장의 공약입니다. 사실은
지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타 숫자가 얼마였냐고요. 숫자 좋아하셔서 물어봅니다. 예타 숫자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예, 추진하냐가 질문해 중요하겠죠. 예타는 3.9가 나왔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경제성이 3.9밖에 안 나오더라. 즉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못 넣고 있는 거라는 점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하나 삼아서 하겠습니다. 탄약고 이전은 지하화 현대화하는 게 맞다. 옮기려면 어디로 옮길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자, 제가 분명히 우리 계양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송영길 전 의원이 20년 이상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5번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주당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 정치인이 여기 오셔서 우리 그 탄약고 이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떤 노력도 했는지 정말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지하화 현대화에 예, 대한 질문할 말씀. 수 없습니다.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앙당과 긴밀히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할 만한 장소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구련 탄약고가 지금 민간 밀집 시설 내에 들어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옮겨야 되고 우리 계양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장애 요인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옮겨야 되는 게 맞고 옮길 보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옮길 것이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윤영선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정말 질문하셨던 게 이 구련 탄약고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답변을 했어요. 옮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수질 개선 얘기했는데 수심이 6m가 넘습니다. 나는 그게 수질 개선이 나빠서 무슨 아래뱃길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우리 계양구의 그린벨트가 몇 프로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숫자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지하철 3호선, 인천 지하철 3호선 정말로 중시하고 계신데 그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 예타 숫자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주장하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련 탄약고 문제는 경기도 안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그 수십만 평의 군사 규제를 받는 탄약고를 어디서 좋다고 받겠습니까? 받을 데가 있으면 바로 옮기지요. 대안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고요. 이전 장소 확보했다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확보해 놓지 않고 말씀하신 그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없으면서 그러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분명히 지금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규련 탄약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전하는 거 다 말하지만 실제 실행이 불가능해요. 다른 데서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걸 현대화하고 지하화하는 겁니다. 지하화해서 지하로 놓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군사 규제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러면 가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주장해 놓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거 예. 말씀하십시오.